제18편 환단고기 29회 단군 왕검의 등장. 자, 이제 환단고기와 중국사와 한국사가 하나의 역사였는데 어떻게 분리되어 현재의 중국사와 한국사로 이입되었는지 그 기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환단고기 단군 세기에 무진년 당요 때에 단국에서 돌아와 아사달의 박달나무가 우거진 터에 이르시니 온 나라 백성이 천재의 아들로 추대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짧은 말에서 진실된 역사의 모든 상황들을 잡아내겠습니다. 당요와 단국. 당요란 제후요가 봉지로 받은 땅이 당인 남양이며 이곳이 바로 단국이라고 합니다. 단국이란 단웅천왕님이 계신 곳을 단웅국 또는 당국, 배달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의 신하가 바로 단군 왕검입니다. 그러면 제18대 단웅천왕님의 시대 천왕님들이 계셨던 곳은 봉성인 한양장안의 중심 관중에서 단국의 남양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남양은 또한 남원과 동일한 지명입니다. 전라도 남원의 군명을 용성, 고룡, 대방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용안의 군명을 칠성, 도내산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용담의 군명을 물고, 옥천이라고 합니다. 용안에 있는 성이 용성이고 용성에 있는 연못이 용담으로 상기의 모든 지명은 용과 관련이 있는 천왕님이 계셨던 곳의 지명이었습니다. 제18대 단웅천왕님의 시대 천왕님이 관중에서 지금 거리의 남양 남원인 동경의 경주로 전도했던 것입니다. 경도인 서울의 동부지역의 금강산을 등지고 가까운 제왕의 성이 있었던 관중지역을 항상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천왕님이 계셨던 동경의 경주에서 제왕의 성이 있었던 관중은 아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아사달. 단군 왕검이 제왕의 성이 있었던 관중 아사달에 박달나무가 우거진 터에서 천재의 아들로 추대되었다고 합니다. 천재의 아들이 바로 천자인 황제였습니다. 자, 이제 단군 왕검께서 정식으로 독립된 왕부의 수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천왕님이 새로 옮겨가신 남양 남원 동경의 경주에 제후요가 봉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군 왕검의 신하 중, 참고로 단군 왕검의 신하 중 황제국을 건국하는 인물이 있었으니 그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단고기 속에서 하나라 우임금의 정체를 밝혀보자. 단군께서 단정하게 앉아서 세계를 안정시키며 현묘한 도를 얻으시며 뭇 백성들을 교화하실세 팽우에게 명을 내려 토지를 개간하게 하시고 성조 대신으로 집을 건축하게 하시며 고시로 농사를 주관하게 하시며 신지로 역사를 기록하는 문서를 관장하게 하시고 기성으로 의학을 관장하게 하시며 나흘로 호적을 주관하게 하시고 희로써 날씨와 전문을 관장하게 하시고 우로써 병마군사를 짓게 했다. 하백의 따님을 맞이하셔 왕비로 삼으사 누에를 치게 하시니 순박하고 두터운 정치가 사방에 거듭 빛이 나는구나. 우로써 병마군사를 짓게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라의 건국자 우는 단군 왕검의 병권 담당자였습니다. 그래서 단군 왕검의 특사 유오시아의 싸움에서 항상 수적으로는 유리했던 것이었으나 천하의 대명문에서 패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단군 왕검은 아사달인 관중에, 토요는 천왕님이 계셨던 남양 남원의 경주에, 그리고 하나라를 건국한 하우는 단군 왕검의 병권 담당자였습니다. 이 하나의 역사가 현재의 중국사와 한국사로 분리되었던 것입니다. 도요의 반란. 환단고기에서는 당땅인 남양을 봉지로 가지고 있었던 제후요가 반란을 일으키고 이때 단군 왕검의 특사 유오씨의 아들 우순이 단군 왕검을 배신하는 내용들을 역사 조작의 틀에 맞추어 모두 삭제시켜 버렸습니다. 이러한 모든 정황들이 바로 부도지에 등장합니다. 단군 왕검의 시대부터는 재정 분리로 단군 왕검이 계셨던 관중의 제왕의 성 왕검성인 한성, 국내성을 차지하는 자가 천왕님의 아들인 천자 황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점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환단고기에서 삭제시킨 내용들을
부도지를 통해 재현하겠습니다. 부도지 제17장. 이때 도요가 천산의 남쪽에서 일어났다. 1차로 출성한 사람들의 후예였다. 일찍이 제시의 모임에 왕래하고 서쪽부에 관해서 도를 배웠다. 도요 사망 오제 중 오제의 네 번째 제요도당을 말함. 간은 방요 장이다. 천산이란 금강산으로 제후요가 봉지로 가지고 있었던 경주의 당지역입니다. 그러나 원래 수에 부지런하지 못하였다. 스스로 구수 오중의 이치를 잘 알지 못하고 중오 위에 팔은 일이 즉 팔이라고 생각하고 내로서 외를 지어하는 이치라여 오행의 법을 만들어 제왕의 도를 주창하므로 소부와 허유 등이 심히 꾸짖고 그것을 거절하였다. 요가 곧 관문 밖으로 나가 무리를 모아 묘의 후손을 쫓아냈다. 묘에는 황궁씨의 후예였으며 그 땅은 유인씨의 고향이었다. 후대의 임검씨가 여러 사람을 이끌고 부도를 나갔기 때문에 비어있는 그 기회를 이용하여 그를 습격하니 묘예가 마침내 동서북의 삼방으로 흩어졌다. 요가 곧 구주의 땅을 구어 나라를 만들고 스스로 오중에 사는 제왕이라 칭하여 당도를 세워 부도와 대립하였다. 때 거북이 등에 지고 나왔다는 부문과 명회비 피고 지는 것을 보고 신의 계시라 하여 그것으로 인하여 역을 만들고 천부의 이치를 피하여 부도의 역을 버리니 이는 인세 두 번째 큰 변이었다. 부문 거북이 등에 지고 나왔다는 글 명협 역추라고도 한다. 보름까지는 날마다 잎이 하나씩 나고 보름 후부터 잎이 하나씩 떨어지는데 작은 달에는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말라버렸다고 한다. 이에 임검씨가 그것을 심히 걱정하여 유인씨의 후손 유호씨의 부자로 하여금 환부와 권사 등 100여인을 인솔하고 가서 그를 깨우치도록 하였다. 요가 그들을 맞아 명령에 복종을 하고 공손하게 대접하여 하빈에서 살게 하였다. 유호씨가 묵묵히 그 상황을 관찰하고 스스로 사람들을 가르치며 여러 번 그 거처를 옮겼다. 유호씨 부자, 유호씨의 아들이 유순이다. 소토는 이를 순임금이라 한다. 순임금, 이때는 단군왕검 통치 시절이다. 이보다 먼저 유호씨가 부도에 있을 때 칡을 먹고 오미를 먹지 아니하였으므로 키는 열자여 눈에서는 불빛이 번쩍였다. 임검씨보다 나이를 100여 살이나 더 먹었으며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직업을 이어 임검씨를 도와 도를 행하고 사람들을 가르쳤다. 이에 이르러 사자가 되어 완고하고 사리에 어두운 한 세상을 구제하니 그가 하는 일에 어려움이 많았다. 때 요가 유호씨의 아들 유순의 사람됨을 보고 마음 가운데 딴 뜻이 있어 일을 맡기고 도와주며 두 딸로 유혹하니 순이 곧 미혹하여 졌다. 유순이 일찍이 부도의 법을 행하는 환부가 되어 마침내 능력이 미치지 못하여 두 딸을 밀치하고 어리석게도 요에부터 협조하였다. 이때 유호씨가 수시로 경계를 하였으나 순은 예의하고 대답만 하고는 고치지 않았다. 그는 끝내 요의 척탁을 받아들여 현자를 찾아 죽이며 묘족을 정벌하였다. 유호씨가 마침내 참지 못하여 꾸짖고 그를 토벌하니 순은 하늘을 부르며 통곡하고 요는 머물둘 땅이 없으므로 순에게 양해하고 자폐하였다. 유호씨가 이르기를 오미의 재앙이 끝나지 않았는데 또다시 오행의 화를 만들었으므로 죄는 땅에 가득하고 북두성은 하늘을 가리어 주사가 많이 어그러져 인간 세상이 곤란하고 고통스러워졌다. 강 북두칠성의 다른 이름. 요는 오미에 난 이후 부도의 뜻을 거역하고 잘못된 역을 만들어 두 번째 재앙을 가져다 준 장본인이다. 이는 불갑을 바로잡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또 알지 못하고 범하는 자는 혹 용서하여 가르칠 수도 있으나 알고 범하는 자는 비록 부자간이나 형제 시간이라도 용서할 수가 없다 하고는 곧 둘째 아들 유상에게 명하여 권사를 이끌고 무리를 모아 죄를 알리고 그를 치게 하니 수년 동안 쌓아서 마침내 당도를 혁파하였다. 요는 갇혀 있던 중에 죽고 수는 창후애들에 도망하여 도당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요의 무리 우가 순에게 아버지를 죽인 원한이 있으므로 이에 이르러 그를 추격하여 죽여버렸다. 제후 요는 재정분리의 희원인 단군왕검의 등장 이전에 천왕님으로부터 당땅인 남양의 경주를 봉지로 받은 제후였는데 단군 왕검이 제왕의 성인 한성 국내성에서 왕부의 수장인 황제로
등극한 이후 첫날을 수행차 관중의 부도를 비운 사이에 지근거리의 당지역 제후 요가 군대를 이끌고 관중의 부도와 천주가 있었던 개경 서울을 장악했던 것입니다. 이때 단군 왕건께서 관중을 잃고 평양성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단군 왕검이 파견한 신하가 유호씨로 이분의 아들이 우순입니다. 이 우순이 요의 꼬임에 빠져 부친인 유호씨에게 터벌되었던 것입니다. 자, 지리적인 정황들을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상기의 지명 중 천산, 당도, 하빈을 살펴보겠습니다. 천산, 천안에 있는 산이 천산입니다. 충청도 천안의 군명을 영주, 영산, 환주라고 합니다. 평안도 안주의 군명을 밀성, 팽원, 안북, 영주라고 합니다. 평안도 안주와 충청도 천안은 영주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이곳이 환주인 박주였던 것으로 안주에 있는 성이 안시성입니다. 평안도 안주의 지명을 밝혀보면 평안도 안주의 부류에 천왕사 성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천안과 안주의 안시성 안에 신시개천의 부대 천왕님이 계셨던 천왕사가 위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동경인 경주였습니다. 당도, 경기도 남양의 군명이 당성으로 당구령인 천왕님이 계셨던 곳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제후요가 자신의 봉지 당지역을 기반으로 단군 왕검의 부도 왕검성이 있었던 관중을 공격하고 장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도가 되었습니다. 하빈, 단군 왕검의 특사 유호씨가 있었던 하빈의 지명을 살펴보면 경상도 대구의 속견을 인용합니다. 하빈현, 부에서쪽 37리에 있다. 본래 다사지원 또는 답지라 했는데 경도광이 지금의 이름으로 고쳐서 수창군의 영연으로 하였다. 고려 현종이 경산부에 붙였었는데 뒤에 내속시켰다. 또는 금호라고도 부른다고 했습니다. 신종 동국 여지 순남 경상도 대구의 성지를 인용하면 하빈 고현 남쪽 1리에 유지가 있으며 비당금자의 금성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천하의 중심 대법왕청의 이름이 비당금자 금성이라고 했습니다. 제후요가 관중과 천조가 있었던 개경을 장악했던 것입니다.